스타벅스 음료를 주문하다 보면 꼭 이 카드들이 보이죠? 그런데 카페에서 왜 카드를 만들까요? 스타벅스는 은행이다 이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벅은 그냥 커피와 공간을 파는 카페가 아니라 금융업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핀테크의 시대에 그 어떤 기업보다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이란 것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몇 년이 되긴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은행이란 말이 나온 것은 선불 충전식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때문입니다. 이게 앱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죠. 스타벅스는 정말 은행이 되어서 기존의 금융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스타벅스의 금융화입니다. 2004년 스타벅스에서는 기프트카드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불 결제의 세련된 버전이라 할 수 있죠. 고객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돈을 먼저 지불하고 그 이후에 기프트카드의 충전 금액을 소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가져갑니다. 이러면 대금을 받은 시기와 소비가 발생한 시기가 달라져서 그 기간 동안은 판매자가 현금을 운용할 여유가 생기죠. 이게 뭐 별개나 싶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대금 지급을 할 때 현금보다 어음을 선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대금 지급이 늦을수록 지급 금액이 클수록 그 시간 가치만큼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기프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프트카드 5만 원을 선물해도 엄청난 매니아가 아니고서는 전액을 소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따라서 기프트카드 판매가 많을수록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지는 거죠. 이 때문에 모든 유통사들은 자신만의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나 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즈니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금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고 선물용으로 많이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델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것이죠. 스타벅스도 처음엔 기프트카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하워드 슐츠가 CEO로 복귀하면서 충성 고객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리워드 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이게 2009년 말부터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란 프로그램으로 개편되면서 이용 횟수에 따라서 카드 등급을 정해서 커피 리필이나 한 잔을 무료로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만 해도 스타벅스 앱은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앱의 역할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선불 충전식 스타벅스 카드가 등장합니다. 기존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던 기프트 카드를 대체했죠. 기프트 카드와 선불 충전 카드, 보기엔 그게 그거 같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프트 카드는 그저 대금 지급과 상품 지급일의 차이를 만들고 그 기간 동안에 현금 활용 시간을 얻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선불 충전 카드는 고객이 아무리 쓰더라도 필요하면 또다시 충전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잔액이 항상 회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프트 카드는 언젠가는 받은 돈만큼의 서비스를 전부 지급하는 걸로 끝나지만 충전식은 고객이 스타벅스에 절대 안 간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잔액이 회사에 늘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잔액만큼 필요한 곳에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선불 충전 카드 사용자를 늘리고 충전 금액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고객들로 하여금 충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당 평균 잔액과 이용 인구를 늘려서 회사에 계속 유지되는 고객 예치금의 총량을 늘리는 거였죠. 선불 충전 카드를 도입한 기업과 브랜드들은 많지만 대부분 여기서 벽에 부딪힙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카드 결제가 편리하고 현금이 묶이는 선불 충전 제도가 메리트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3년에 이 프리퀀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커피 쿠폰의 모바일 앱 버전이죠. 일반적인 카페는 쿠폰에 도장을 찍으면 커피 한 잔 주는 게 끝이었지만 스타벅스는 그들의 굿즈 선정 영역과 이 서비스를 결합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전부터 MD 제품을 잘 뽑았고 이게 매출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도 높았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채우면 딱 그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 한정판 상품을 가지려면 앱을 다운받고 스타벅스의 회원을 가입해야죠. 게다가 앱에 선불 충전 카드까지 결합되면서 편의성은 좋아지고 이용 정벽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나라에서 사이렌 오더를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 인원이 사람들이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선 것을 보고 줄을 서지 않고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해서 탄생한 걸로 알려졌죠. 이게 큰 그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렌 오더야말로 스타벅스 앱이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모바일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을 해두면 훨씬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거저되는 게 아니라서 당시 스타벅스 직원들이 매장에 오는 고객들마다 앱을 깔아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도록 적극 홍보를 했었죠. 이처럼 선불 충전 카드와 모바일 앱의 결합, 그리고 앱에서의 결제 유도,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끝에 지금 스타벅스 앱과 결제 시스템은 단일 브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시도했지만 규모를 키우진 못했는데 스타벅스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스타벅스는 은행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금융사들의 신년사 때마다 종종 언급되는 게 스타벅스입니다만 과연 어떨까요? 참고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고객 예치금은 21년 말 기준 약 2,500억 원입니다. 미국은 예치된 금액이 12억 달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달러로 알려져 있어요. 큰 금액이죠. 물론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힌다 해도 사실상 무이자 차입이란 점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일단은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맡아 다른 곳에 투자하면
환산하면서 이자 수익을 거둔다. 이게 바로 은행업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인 예대 마진이죠. 스타벅스가 은행이란 얘기도 이런 사업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건 스타벅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인 수익성 높은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회사에 쌓이는 현금은 많은데 그걸로 투자할 영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해도 돈이 남으면 결국 그 현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애플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애플은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만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바탕으로 애플페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를 발전시켜 초단기 소매 금융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후불 결제 시스템이 30일짜리 초단기 대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를 더욱 확장시킬 경우 직접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죠. 테슬라의 경우도 그동안 수집한 오토파일럿 데이터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 시장의 진출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보험이겠지만 보험에서만 그칠 가능성은 낮죠. 지금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토론 상품을 차량과 함께 취급하는 걸 보세요. 백색 가전회사로 출발을 했던 GE가 1932년 GE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출범시킨 것도 가전 판매를 촉진하고 현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어느 회사든 일정 이상 돈을 벌면 돈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고 결국 어떤 기업이든 금융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스타벅스로 돌아와보죠. 앞서 이야기한 2,500억 원이 큰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은행과 비교해야죠. 4대 시중은행들의 평균 원화 예수금은 270조 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30조 정도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원가성 예금만 따져도 평균 140조 원입니다. 2,500억 원이 큰돈이고 스타벅스가 글로벌 단위로 가진 2조 4천억 원의 금액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금융회사와 비교하기엔 규모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여기서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이를 확장하려면 다른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감원과 금융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고객 예치금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스타벅스가 필요하다면 금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일단 규모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가 사람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스타벅스를 좋아해도 돈을 빌리는 것까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은행이다. 은행 산업의 위협이 된다. 이것은 기존의 금융사들이 느끼고 있는 추상적인 위협을 스타벅스는 하나의 상징으로 대체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진정 은행이 될 곳은 더 규모가 큰 곳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